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 같은 더러운 년이 우리 집에 기어들어올 수 있었던 것만도 천만다행으로 알아.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제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것도 제 월급 300만 원을 통째로 빼앗은 직후의 말이에요. 3년간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저는 그들에게 돈 벌어다 바치는 노예 취급이었던 거죠.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직접 지우 어린이집에 가서 엄마가 정신병이니까 할머니가 데려간다며 아이를 납치하려 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평범한 간호사였던 제가 모든 걸 걸고 이런 악마 같은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극한의 시댁 갑질을 이겨낸 한 여성의 처절한 복수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지연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월 300만 원을 벌고 있었던 그녀에게 박현수는 온화하고 믿을 만한 남자로 보였거든요. 연애 당시 현수는 항상 지연을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부모님도 널 진짜 좋아하시거든. 하지만 지연이 몰랐던 건 시댁에서는 이미 그녀를 괜찮은 수입원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댁의 요구사항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단 금액이 처음 약속의 3배로 뛰었고 혼수 품목도 하나하나 명품으로 지정해왔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친정 아버지 한경석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해 주셨는데 시어머니 윤말순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우리 현수가 정말 복 터졌네. 이런 비싼 집을 공짜로 얻다니. 그 말투에는 이미 집을 자신들 것으로 여기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표면적으로 평화로웠어요. 현수는 직장에서 돌아오면 지연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소소한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지연이 임신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산부인과까지 따라다녔어요.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 지연아, 몸조리 잘하고 무리하지 마. 아들 지우가 태어난 후에도 겉으로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 돌보기에 전념했고 현수는 바쁜 와중에도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지우가 기어다니고 지연이 정성스럽게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치밀하게 짜인 시댁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할 시점을 시댁에서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연을 가족의 돈벌이 기계로 만들 계획이었거든요. 시댁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점점 잦아졌고 그때마다 현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걸 지연은 감지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데? 지연이 물어봐도 현수는 별거 아니야. 그냥 지우 보고 싶다고 하시네라며 애매하게 넘어갔어요. 사실 시댁에서는 이미 지연의 복직 후 월급 관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던 거죠.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참 예쁘네. 우리 지우 엄마 닮아서 잘생겼어 하며 칭찬해주곤 했어요. 시누이 소영도 겉으로는 동서, 육아 힘들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지연은 전혀 몰랐어요. 지연은 그런 말들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시댁분들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구나. 정말 다행이야. 간호사로 일하면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많이 경험해봤지만 가족관계만큼은 단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지연은 자신이 전문직 여성으로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시댁에서도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거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시댁에서는 바로 그 경제력 때문에 지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가 돌이 되어 지연이 직장에 복귀할 준비를 하던 그 무렵 시댁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 건 바로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 같은 시련이 시작된 거죠. 지연이 직장에 복귀한 첫 달,
시댁의 진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윤말순이 시누이 소영, 시아버지 박만호와 함께 우르르 몰려왔어요. 마치 가족 회의를 하러 온 것처럼 진지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지연아,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함이 없었어요. 지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순종적으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순이 꺼낸 말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지연아, 너 이제 직장 다니니까 집안 경제는 우리가 관리해야겠어. 지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자 소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새언니 월급 통장이랑 카드 다 우리가 관리할 거야. 어차피 가게 운영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 그건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거절하자 말순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뭐, 너 지금 우리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제 돈은 제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연이 말하자 만호가 끼어들었어요. 며느리가 시댁 말을 안 듣겠다는 거냐? 우리가 너 살림 다 봐주고 지우까지 키워주는데. 그때 말순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연아, 너 같은 더러운 년이 우리 집에 기어들어올 수 있었던 것만도 천만다행으로 알아. 지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소영이 비웃으며 거들었어요. 동서, 진짜 철면피야. 우리 동생이 서울대 나온 의사 딸이랑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동서 때문에 포기한 거거든. 말수는 더욱 잔혹하게 말을 이었어요. 너희 친정이 뭐가 대단하다고 집 하나 사줬다고 으스대고 난리야. 그 집도 결국 우리 현수 명의로 바꿀 거니까 착각하지 마.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말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소영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그냥 돈 벌어다 바치는 기계 역할만 하면 돼. 지우는 우리가 키울 거니까 괜히 나서지 말고. 그러게 말이야. 말순이 동조했습니다. 지우는 우리 집 장손이니까 우리가 교육시킬 거야. 너는 그냥 벌어온 돈 갖다 바치기만 하면 돼. 지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말순은 아예 대놓고 협박했어요. 심해? 이것도 봐주는 거야. 혹시라도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지우는 절대 못 데려가거든. 지우는 제 아이예요. 지연이 소리쳤지만 만호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아이, 웃기지 마. 법적으로도 우리가 지우 친권 빼앗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소영이 더욱 구체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동서 직장 동료들한테 물어봤더니 동서가 실수 많이 한다던데 그런 엄마가 무슨 아이를 제대로 키워. 법원에서도 우리 편을 들 거야. 그때 말순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미 내 월급 계좌 비밀번호는 바꿔놨거든. 카드도 정지시켰고. 지연은 경악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현수가 남편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용돈은 우리가 주는 만큼만 써. 소영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현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현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현수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들 모였네요. 지연이가 뭔가 잘못했나요? 지연은 절망했습니다. 현수도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순이 현수를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내 와이프 월급 관리 시작했어. 앞으로 우리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현수는 지연을 보며 미안하다는 듯이 눈빛을 보냈지만 입으로는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지연아,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해해줘. 말순이 일어서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건 순전히 우리 덕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 소영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친정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괜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시댁 식구들이 떠난 후 지연은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계획적으로 함정에 빠뜨려진 건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 말이 좀 심했지? 하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이해해줘.
지연은 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당신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이 좀 어려워서 내 도움이 필요했어. 그 순간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 자체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지연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월급 계좌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월급이 들어와도 시댁에서 즉시 인출해갔고 지연에게는 하루 10,000원씩만 용돈으로 주었습니다. 이걸로 점심값 사고 교통비 써. 소영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듯 주며 말했어요. 아껴 써.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지. 간호사로 월 300만 원을 벌면서도 하루 10,000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시댁에서 지연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연아, 오늘부터 우리 집 청소도 내가 해. 주말마다 와서 대청소하고 밑반찬도 해놓고 가. 말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어요. 지연이 조금이라도 반발하면 즉시 지우를 볼모로 협박했습니다. 싫으면 지우 못 봐. 우리가 키울 거니까. 아이를 볼모로 잡힌 지연은 어쩔 수 없이 시댁의 노예가 되어야 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지우가 갑작스런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이었어요. 지연은 혼자서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급한 마음에 친정 어머니 김정숙에게만 연락을 드렸어요. 병원에서 지우가 수액을 맞고 있을 때 시어머니 말순이 시누이 소영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순은 지연을 보자마자 병원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지우가 아플 때 왜 우리한테 먼저 연락 안 하고 너희 엄마한테 연락했어? 어머니, 급해서 그랬어요. 지우가 너무 아팠거든요. 지연이 설명하자 말순은 더욱 화를 냈어요. 그게 예의야? 지우는 우리 집 장손인데.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침 친정 어머니 정숙이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말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병원에서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다 보고 계세요. 하지만 말순은 오히려 정숙에게까지 독설을 퍼부었어요. 당신이 딸을 제대로 못 키워서 이 모양이야. 시집 와서도 친정만 찾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참을성이 완전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지우가 아픈데 이런 말씀 하시는 게 맞나요? 지연이 조금만 목소리를 높이자 말순은 병원 복도에서 지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이 버릇 없는 년아. 그 순간 정숙이 즉시 말순의 손목을 잡았어요. 사돈, 왜 우리 딸을 때리세요?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손을 대시면 안 되죠. 병원 경비가 달려와서 상황을 정리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현수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이혼해요. 현수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시댁을 감쌌어요. 엄마도 손자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그 순간 지연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현수에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여보, 이 집 말인데. 실은 우리 아버지가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거야. 대출받은 거 아니고. 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지연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버지가 2억 4천만 원 전액 현금으로 내주셨거든.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비밀로 하자고 하셨거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 다음 날 지연은 친정 아버지 경석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가서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혼하면서 집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중개업소 사장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놀랐어요. 아, 따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구입 당시보다 1억 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새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연은 현수에게 분명하게 통보했습니다. 집 내놓았어. 한 달 안에 나가줘. 그리고 이혼 조정 신청할 거야. 현수는 경악했습니다. 야, 너 정말 미쳤구나.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네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다 알겠거든. 그날 밤 지연은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아버지 경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잘했다. 아빠가 끝까지 도와줄게. 지연의 이혼 선언 후 시댁의 보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연의 직장인 대학병원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말수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간호과장을 만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집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환자들 케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걱정돼서 왔어요. 말수는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시어머니인 것처럼 연기했어요. 더 악질적인 건 소영이 지연의 동료 간호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돌린 거였어요. 우리 동서가 요즘 이혼 문제로 정신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혹시 실수하는 거 보시면 좀 알려주세요. 결국 간호과장이 지연을 불러서 말했어요. 지연 씨, 시댁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게 조심하세요. 지연은 억울했지만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방해 공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친구들에게도 조직적으로 연락을 돌렸어요. 지연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가급적 만나지 마세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지우가 다니는 어린이집에까지 나타났습니다. 말순이 직접 원장 선생님을 만나서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정신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혹시 지우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봐주세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집 보러 온 분들이 계시는데 안에서 누가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난리예요. 지연이 직접 집에 가보니 시댁 식구들이 완전히 점거하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그들의 짐이 가득했고 심지어 문 앞에는 무단 침입 금지라는 팻말까지 붙여놨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물어보자 말수는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못 있어? 너야말로 무슨 권리로 집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만호도 거들었어요. 며느리가 시댁을 쫓아내다니. 이런 패역한 짓을 하면 천벌 받는다. 소영은 더 노골적으로 위협했어요. 새언니,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모르는 것 같네. 가장 충격적인 건 그들이 지연의 개인 물건들을 함부로 뒤진 거였어요. 내 방에서 재미있는 거 많이 찾았네. 소영이 지연의 일기장을 흔들며 비웃었어요. 이거 친구들한테 보여줄까?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그러자 말순이 대놓고 협박했어요. 안 그러면 어쩔 건데? 경찰 불러. 좋아, 불러봐. 우리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는지 보자고. 그날 지연은 친정 아버지 경석에게 긴급히 연락했어요. 아빠,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겠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경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자. 그리고 무단점거죄로 고발도 하고. 아버지의 확고한 지지에 지연은 용기를 얻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집의 실제 소유자가 지연임이 명확히 확인됐고 시댁 식구들은 즉시 집을 비워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법원 집행관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지연은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동안 당한 모든 굴욕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로 그날 시댁에서는 더욱 극악한 수를 썼습니다. 지연이 직장에 있는 동안 말순이 직접 지우 어린이집에 나타난 거예요. 할머니라고 속이고 지우를 데려가려 했던 겁니다. 저는 박지우 할머니예요. 엄마가 아파서 제가 데리러 왔어요. 말수는 마치 진짜 걱정되는 할머니인 것처럼 연기했어요. 다행히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 확인 절차가 있어서 지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연 씨, 지우 할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시는데요. 원장 선생님의 전화를 받은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지연이 급히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여전히 로비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다가가자 말수는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내 손자 데리러 왔는데 뭐가 문제야? 지우는 제 아이예요.
제 허락 없이 데려갈 수 없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말수는 어린이집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손자를 못 보게 해? 그때 소영도 나타났어요. 동서, 지우는 우리가 키울 거야. 동서 같은 미친 여자가 무슨 아이를 키워? 그 어린이집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서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법적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아이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자 말순이 더욱 악독하게 말했어요. 이 아이 엄마가 정신병이에요. 애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고요. 지연은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엄마랑 집에 가자. 지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지만 지우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지연은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아빠 시댁에서 지우를 납치하려고 했어요. 부모님은 경악했습니다.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댁에서 친정으로 직접 찾아온 거예요. 말순과 만호가 친정집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한경석, 나와봐. 만호가 집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 딸이 우리 집안을 박살내고 있어. 친정 어머니 정숙이 문을 열자 말순이 독설을 퍼부었어요. 당신이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이 모양이야. 시집 와서 시댁을 쫓아내다니.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말순은 더욱 악독하게 말했어요. 들어가. 이런 더러운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너희 같은 거지 집안이 우리한테 감히 덤비다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할 정도였어요. 그때 친정 아버지 경석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만호는 경석을 보더니 더욱 거만하게 말했어요. 당신 딸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쫓겨났어. 책임져. 경석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그러자 말순이 발끈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시댁을 무시하고 이혼하겠다고 나서는 게 잘못이지.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시댁이 관여할 일이 아니죠. 경석의 논리적인 대답에 만호는 할 말이 없어서 욕설만 퍼부었어요. 이 늙은 놈이 감히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해. 그때 말순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야, 한경석, 너 딸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미친 여자가 우리 집안 망치고 있어. 정숙이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은 안 되죠. 경석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와서 소란 피우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돌아가세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저주하듯 말했어요. 두고 봐라. 너희 딸 절대 행복하게 안 살 거야. 그날 밤 지연은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어요. 경석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끝까지 지켜줄게. 저런 인간들한테 절대 지지 마. 며칠 후 지연이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말순이 지우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연이 나타나자 대낮에 폭력을 휘둘렀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말순이 갑자기 지연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어요. 내 손자 못 보게 하고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이집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다른 학부모들이 모두 구경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지연이 말하자 말수는 지연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습니다. 닥쳐.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지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그때 마침 친정 아버지 경석이 나타났어요. 지연이 미리 연락을 해뒀던 거죠. 경석은 말순의 손목을 강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 딸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말순이 소리쳤지만 경석은 단호했어요. 제 딸에게 손대지 마세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소영도 나타나서 거들었어요. 동서가 먼저 우리를 괴롭혔어요. 우리는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경석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이야기하시죠. 그날 저녁 지연의 뺨이 부은 사진이 증거로 남겨졌어요. 경석은 즉시 상해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으로 해결하자. 며칠 후 현수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앉더니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이제 정말 달라질게. 부모님이랑 연 끊고 너랑 지우하고만 살 거야.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지연이었지만 바로 그때 친정 아버지 경석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아, 당장 와봐. 시댁에서 또 무슨 짓을 했다. 친정으로 달려간 지연은 부모님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어요. 경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댁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다. 위자료로 5억을 달라는 거야. 지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5억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안 주면 지우를 완전히 데려가겠다고 협박했어. 경석이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하는 말이 지연이가 멋대로 이혼하겠다고 나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서 호텔비까지 물어내라고 하더라. 더 기가 막힌 건 지우 얘기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간호사 일하는 엄마보다 전업주부인 할머니가 키우는 게 낫다면서 지우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거야. 그 순간 지연은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위자료 5억 달라고 우리 아빠한테 전화한 거 너도 알고 있었지? 현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럼 지우 데려간다는 것도 너는 반대하는 거야? 지연이 따져 묻자 현수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지우는 우리 집 장손이니까. 현수가 말끝을 흐리자 지연은 차라리 시원했어요. 현수야, 우리 진짜 끝이야. 그날 밤 친정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전략 회의를 했어요. 경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함께 맞고발하자.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전부 다. 지연은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아빠. 끝까지 가봐요. 드디어 법정 최종 심리날이 왔습니다. 지연은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완벽하게 준비해서 법정에 섰어요. 반대편에는 시댁 식구들이 자신들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재판장에서 시댁 측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신청인은 간호사로 야간 근무가 잦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아이 양육에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지연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신청인은 월 3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전문직 여성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경제력이 없어 신청인의 월급을 강제로 가로채려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시댁의 협박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절대 못 데려가거든. 너 같은 더러운 년이 우리 집에 기어들어올 수 있었던 것만도 감사해야 해라는 말순의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판사가 시댁 측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사실입니까? 말순은 변명하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시댁의 경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였어요. 만호는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말순은 무직이었습니다. 반면 지연은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 그리고 친정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어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월급을 관리하겠다고 한 이유가 경제적 목적이었음이 명백합니다. 변호사의 주장에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압권이었던 건 지연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단지 제 아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들은 저를 돈 벌어다 바치는 기계로만 여겼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어요. 제가 간호사라는 이유로 아이 양육에 부적절하다고 하시지만 저는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제 아이 하나 제대로 못 키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신청인 한지연의 지우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피신청인 박현수는 월 1회 면접교섭권만 인정됩니다. 또한 피신청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협박, 상해, 명예훼손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씩 부과하며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지연의 얼굴은 환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났구나. 시댁 식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초라하게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정 밖에서 지연을 기다리던 친정 부모님이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지연아, 정말 잘했다. 경석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이제 무서운 할머니 안 와? 지우의 순진한 질문에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절대 안 와. 우리만 행복하게 살 거야. 법정 승리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지우와 함께 정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존 집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더 좋은 곳에 전세를 구했어요. 시댁으로부터 받은 배상금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지연은 승진까지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지연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어요. 지연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시다니. 동료들의 존경 어린 시선이 지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지우도 놀라울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지우를 보며 지연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네. 경석은 딸을 보며 자랑스러워했고 정숙은 손자를 더욱 극진히 돌봐주셨어요. 현수는 약속대로 월 1회 지우를 만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과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현수는 만날 때마다 사과했지만 지연에게는 이미 과거의 일이었어요. 지연은 새로운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간호관리자가 되어 후배 간호사들을 지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지우와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꿈이 뭐야? 지우가 물어봤을 때 지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의 꿈은 지우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말순을 마주쳤어요.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지만 지연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순은 지연을 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한때 그렇게 무서워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의 새로운 아파트에는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왔어요. 지연아, 정말 많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뭔가 위축되어 있었는데. 친구들의 말에 지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지연의 대답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지우가 새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간호사예요.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을 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가슴이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와 함께 베란다에서 야경을 보며 지연은 생각했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구나.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지? 지우가 엄마 품에 안겨서 물어봤을 때 지연은 아들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행복할 거야. 지연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끝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된다는 걸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온다는 것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기억하세요.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거라는 걸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용기를 낼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